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꼭 갖추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의 경비 인정의 기본이 되고 부가세 측면에서는 매입세 공제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잘 갖춰 놓는 것은 사업을 하시면서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금 영수증의 경우 사업자는 대가를 지불할 때 사업자 등록 번호를 불러주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격증빙 수취 제외 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기 어려운 사업자들과의 거래까지 적격증빙을 꼭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가령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적격증빙 받을 수 있을까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그 밖에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원천 징수 대상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래 자체가 적격증빙 수취 제외 거래인 경우입니다. 부가세 포함 대가가 3만 원 이하이거나 건당 20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의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요.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열거된 내용들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제외라고 해서 아무런 증빙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대금 지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서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 등의 거래 증빙과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입니다.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는 세금 신고할 때 작성하면 되는 서식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상가 임차를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 경비의 경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좀 더 엄격한데요. 건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전액 불인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수취 대상 여부하고 무관하게 아예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중 간편장부 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적격증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